자,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지고 소련에서 석유도 안 나오고 가스도 안 나오고 그래서 에너지 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를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하기도 싫고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행정 당국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시민들을 약간 조삼모사, 원숭이한테 먹이 3개 주고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고 이거 하는 거 바꿨더니 좋아하더라. 근데 이제 여의도에 사는 정치, 우리가 말하는 정치, 그거는 모르게 낙제점이죠. 안녕하십니까. 설포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드리는 코너입니다. 탐나는 일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정혜연입니다. 오늘 셀코TV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분은요,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피부과의 역사를 바꿨다 이렇게 평가받으시는 분이고요. 또 방송계에서도 유례없는 직설적인 캐릭터로 꼽히는 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하 원장님 하면 많은 분들이 동치미에서 장모님에게 잘하는 사위, 그러면서도 할 말 다 하는 이미지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세요. 지금 개인 유튜브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하려고요. 거기에 이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직설화법으로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글쎄 요즘에 가장 관심 있는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경제요. 경제. 돈이요. 그냥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네. 돈. 네. 왜 돈 더 버시려고요? 아니요. 내 자녀들이 돈을 잘 벌고 풍요로운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다. 예.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산 세대, 우리 할아버지가 산 세대는 기억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잘 살았잖아요. 네. 그분들에 비하면 잘 살았어요. 네. 근데 내가 내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거는 물론 개인적으로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것보다 내 자녀한테 줄 게 훨씬 많죠. 예. 그렇지만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제 자녀들이 그 돈 물려봐도 나만큼 재미있게 살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왜냐면 우리 때는 없이 살아도 위에 뭐가 보여. 열심히 살면 희망이 아, 저렇게 이런 거.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저 사람도 한번 따라가 봐야지. 이런 게 있는데 요즘 네. 젊은 친구들은 보면 내가 우리 부모처럼 살 수라도 있을까? 예. 기본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예. 그거만큼 재미없는 삶이 없죠. 네.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두루두루 평론가시란 말이에요. 네. 그 본인의 의견을 계속 내고 계신데, 요즘에 경제에 관심이 많다 하셨지만 그래도 첫 번째 정치. 네. 요즘 정치 어떻습니까? 이제 정치는 다시 두 개로 나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너는 의사나 잘하지 왜 그딴 소리를 하고 그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본업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남는 시간을 이제 그 정치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 고민을 해보고 기록을 남기는 거죠. 네. 근데 현재 정치를 보면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돼요. 네. 이제 행정부가 새로 들어서서 행정이나 외교, 국방 이런 걸 보면 저는 평점께 후위 줘요. 근데 이제 여의도에 사는 정치, 우리가 말하는 정치, 그거는 모르게 낙제점이죠. 그래서요.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정치 얘기하면 그냥 말을 연예 얘기로 돌려버리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너는 그러면 현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면 나는 행정과 정치는 분리해서 본다. 이 일은 뭐 적어도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복원하려고 애를 씁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잘 돈독히 해서 북한의 국익에 대해서 퍼주기가 아니라 당당하게 맞선다. 그다음에 상응하는 만큼 도와줄 수 있는 도와주지만 잘못하면 응징하겠다. 뭐 이런 거는 저는 잘한다고 봐요. 경제 문제도 어렵긴 하지만 뿌옇뿌옇 그래도 잘 풀어가고 있다. 근데 최근에 은행들 그 금리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죠. 현재 우리나라 금융 상황에서는 우리는 금융이 시장 경제가 통하지 않는 몇 개의 은행이 독과점 상태예요. 그러면 정부의 입김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3.5%인데 대출금리 6% 받는다. 그런 장사 누가 못해? 그러니 기준금리 3.5% 우리가 정해놨으면 너네들 한 4.5에서 5 이하로 낮춰라. 이거 규제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다양하면 예를 들어 은행이 한 10개쯤 있으면 뭐 15개, 20개쯤 있으면 경쟁을 하겠죠. 근데 은행 거기서 시중은행 뭐 해봐 메이저 5개. 자기들끼리 쓱 만나서 얼마 할래? 6%는 받아야지 않겠니? 뭐 이러면 싹 6%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2.5% 날로 먹죠. 근데 예전에 관치금융 때문에 하도 문제가 많이 생겼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그 관치금융이라고 해서 우리가 IMF를 관치금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IMF 공부를 해보면 관치금융이 아니에요. IMF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YS 때 금융의 자유화를 해서 이제 시장 논리를 도입하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배웠냐 그러면 선진 금융 기법이라고 배운 게 뭐냐면 일본은 예나 지금이나 저축률이 높고 환율이 이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일본 은행은 자기들 예금을 받아와 봐야 1% 2%밖에 이익이 안 남아. 근데 한국에다가 돈을 꿔주면 엔화를 차관으로 주면 3% 4%를 받아요. 그렇게 돈이 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엔캐리라 그러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그 돈을 받아갖고 잘 투자를 해서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면 되는데 그걸 갖고 태국이나 이런 데 또 이제 더 고금리로 투자를 했단 말이죠. 돈 장사한 거네. 네, 거기서 무너지니까 우리는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치 그러면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같이 독과점이면 관치 좀 해야죠. 네. 근데 원장님은 최근에 그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심각하죠. IMF 같은 위기가 또 올 수도 있다라고 경계하셨는데 그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실물 경제 가치보다 찍어놓은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럼 미국도 매한가지고 한국도 매한가지고 전 세계가 다 매한가지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화폐론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재화, 그러니까 물건을 커피를 만들든 집을 짓든 자동차를 만들든 재화를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방송을 하든지 인터넷을 하든지 의료 진료를 하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든지 재화와 서비스에 합쳐진 만큼 돈이 나와 있어야 돼. 근데 실질적으로 재화나 서비스가 별로 부가적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돈은 마구 찍어냈어요. 뭐 다 마구 찍어낸 건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밥을 세 끼 먹던 사람이 돈 많이 찍혔으니까 6끼를 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럼 남는 돈이 어디 가겠어요? 주식시장 아니면 부동산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정부 때 그거 다 경험했잖아요. 지금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가 그걸 다 내 돈으로 샀으면 또 괜찮아. 은행 돈 가서 빌려서 샀거든. 금리 뭐 2%, 1%, 2% 뭐 이러니까 무섭겠어요? 그치. 그거는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근데 그 금리가 10년이 그렇다고 고정금리를 준 건 아니잖아요. 네. 6개월 내지 1년 변동금리란 말이죠. 석 달, 넉 달마다 금리 바뀌기도 했고. 근데 이제 금리가 5%, 6% 됐어요. 지금 제1금융권에서 돈꼴 내가 한 6% 줘야 될 거예요. 6% 정도 예. 나오더라고요. 제2금융권 가면 기본 10%예요. 지금 카드 그으면 12%까지 나와요. 그래도 요즘에 조금 완화가 됐던데. 그게 이제 대통령이나 금융감독원에서 진 누르니까 눈치 보고 자기 생각에 너무 많이 먹었거든. 네. 지금 같은 상황도 아직까지 완전히 정리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금리는 올린 상태에서 풀어진 돈은 정부에서 한국은행에서 환수를 해야 돼요. 그 사이 우리가 경제 발전해서 재화를 늘려야죠. 그래서 나온 돈하고 찍혀 있는 돈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생산, 재화나 서비스가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인플레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5%대 거리 아마? 근데 뭐 인플레이션이 좀 인플레가 잡힌다고 해도 우리가 느끼는 거. 요번에 그 관리비 받아봤더니 뭐 아직도 엄청나게 오르는데 관리비가 벌써 올랐어야 되는데 2년 동안 하나도 안 올렸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지고 난 다음부터 계속 관리비 올렸어야 돼요. 이제 설명을 해야 돼.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지고 소련에서 석유도 안 나오고 가스도 안 나오고 그래서 에너지 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를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하기도 싫고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행정당국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시민들을 약간 조삼모사, 원숭이한테 먹이 3개 주고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고 이거 하는 거 바꿨더니 좋아하더라. 요 수준이라는 거죠. 경제가 정치로 이어지고 정치가 경제로 이어지니까. 근데 수업 시간에 정치 경제 배웠잖아요. 예. 근데 이제 경제 얘기 지금 해서 이어서 한다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은 또 이제 그 재테크 분야 쪽이니까. 네. 근데 원장님도 재테크 하세요? 어떤 재테크를 하세요? 안 해요. 아예 안 하세요. 그래서 저금만 하세요? 네. 왜? 그래도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은 좀 있죠. 예. 근데 돈을 벌면 사람들은 재테크라 그러는데 저는 돈이 돈을 놓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게 금융가들의 논리예요. 네. 저는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일 좋죠. 이래서 돈 버는 게 제일 좋은데 그 원장님은 이제 의사라는 전문직이 있으니까 그 60이 넘어서까지도 자연스럽게 일을 하시지만 그러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 50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 일자리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월급 받는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퇴직은 할 거예요, 분명히. 뭐 어찌됐든 몇 세 되면 다 자금 비켜줘야 되는 거니까. 그때 대비를 했어야 된다. 대비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또 해야 된다. 왜냐면 90을 살아야 되거든. 그러려면 그때까지 내가 어떤 인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 생각해야 되지, 내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뭘 남기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100만 불을 가지고 라스베가스에 들어서 카지노 게임을 해요. 얼마를 벌어서 나올 수 있을까요? 1초. 잃고 나오겠죠. 계속 게임하면 70% 돌려받아요. 오. 걔네들은 룰이 정해져 있어요. 라스베가스에서 어떤 호텔에 들어서 카지노 게임을 내가 계속 똑같은 머신을 놓고 계속하면 70% 정도 돌려받게끔 세팅이 돼 있어요. 30만 불이 30%가 그 놀이 비용이에요. 재테크할 때 우리가 주식 가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비슷하죠. 그거 완전히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 평균 내면 주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게임비가 있다. 2천에서 3천 되면 내가 좀 벌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가가 지금 거의 뭐 이러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계속 내가 딜을 하고 데이 트레이딩을 하든 뭘 하든 하고 있으면 그냥 저기 수수료 내고 뭐 내고 나면 내 거는 줄게 돼 있어요. 통계를 내면 카지노 가서 했다 그러면 재미라도 있었어. 뭐 하는 재미도 있고 뭐 재미가 있었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들여다보고서 속만 상해. 그저 따님 그 결혼식에서 네. 축사가 또 유명하던데 돈이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 예. 그러니 돈의 긍정적인 부분을 봐라. 이런 취지의 돈을 열심히 벌어라죠. 예. 그래서 제가 돈이 너희들을 선택의 자유 폭을 되게 넓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돈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푹 쉬는 방콕하고 돈이 없어서 방콕하고 그러면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하고 못 하는 거하고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젊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 그리고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뭐 돈은 있다가도 없고 뭐 있다가도 뭐 없다가도 있고 그런다는데 아니에요. 돈은 노력한 사람은 있고요. 노력 안 하면 돈 있다가도 없어져요. 돈 이야기를 하시게 된 이렇게 그 축사로 그런 계기가 있으세요? 제가 그러고 살았거든요. 뭐 저는 서울 올 때 정말 딱 그 이불 하나 들고 서울 와서 살면서 참 다행이었던 건 뭐냐면 제 주변에 연세대학교는 보면 사립학교라서 그런지 부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 어머니들이 너무 잘해줘요. 네. 한 번은 동부이천동 사는 친구인데 아파트인데 그렇게 큰 집이 있더라고요. 방이 한 6개, 7개 좀 되는 것 같아요. 입구로 들어가서 쭉 들어가니까 여기도 있고 뭐 거실도 있고. 그러고 지나면서 나도 열심히 살면 이런 집에 살겠구나라는 모델을 본 거예요. 나도 내 자식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살면서 그거 아둥바둥 유지하려고 사는 걸 보면 걔가 불행할 것 같아. 내가 지금 큰 집에 살아서 좋은 게 아니라 큰 집을 살게 되는 과정까지 쭉 밟아온 작은 석세스 스토리들이 쌓이잖아요. 성공 사례가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렇게 됐잖아. 그게 즐거웠던 거죠. 맞아요. 나는 우리 애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버는 거 위주로 얘기했다면, 근데 이제 하신 거에 체계도 있고 있는데 짠테크에 대한 얘기도 하셨잖아요. 저는 절약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돈은 벌어서 쓰는 놈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약 개념은 없어요. 근데 남들이 저를 보면 돈을 아껴 쓴다고 볼 수는 있는 대목도 있어요. 저는 벌면 버는 대로 쓰자주의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벌어서 제대로 쓰자. 옷 사러 가자. 네. 괜찮아. 아직까지 구멍 안 났어. 아직 뭐 계절도 안 바뀌었는데 입을만 해. 뭐 차 바꿔라 그러면 아니 잘 굴러가는 차를 왜 바꿔? 지금까지 내가 운전면허 딴 지가 한 15년쯤 되는 것 같은데 2대째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제 그러니까.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귀찮아요. 이제 60대를 접어드셨는데 저는 이제 40대고 우리 이재훈 선배님은 50대인데 40대 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50대 때 이거 한번 해보세요라고 이렇게 혹시 이렇게 추천해 주시거나 아니면 강조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많죠. 근데 저는 20대부터 해주고 싶은 얘기 되게 많아요. 20살 때 빨리 뭐든지 시작해라. 30대 때는 20대 때 꿈꾸미 있으면 무조건 그걸 보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끝을 봐야 되니까 10년은 죽으라 뛰어봐라. 40살 지나면 인생의 마라톤의 반환점이 지났으니까 뒤돌아보자. 어떻게 살았는지. 벌써요?
40살. 40살이면 딱 반환점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80을 보면 맞으니까. 네. 40살쯤 되면 살아온 거 되돌아보고 잘된 거는 계속 가고 잘못된 거는 수정할 때가 그 40살 때다. 예. 그리고 제가 40살이 딱 되니까 이제 노안이 왔죠. 45세 노안이 오고 그다음에 운동 능력이 확실히 떨어져요. 네. 맞아.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생각이 안 떠올라요. 오. 제가 45, 46까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야지? 그리고 번쩍번쩍하는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요. 인터넷에 그때 내가 매일매일 글을 하나씩 올렸는데 하나에 2개를 올리는데 주제가 탁탁 떠올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오늘 무슨 글 쓰지? 오늘 뭘 갖고 내 저기 인터넷 우리 회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지?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게 40이 넘어가면서부터 새로운 일을 하기 어렵겠구나. 예. 그리고 50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일하고는 좀 거리를 두자. 내가 이러다가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살다 죽겠구나. 노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젊어서 노는 걸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니까 더 못 놀아요.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노는 쪽으로는. 그래서 50대 때부터 제가 노는 거를 배웠어요. 노는 걸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놀이할 게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만들어서 이제는 점점 이렇게 일 쪽에서 이렇게 놀이 쪽으로 왔어요. 이런 얘기하면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지. 당연한 얘기지. 먹고 살 만큼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한 얘기인데 돈의 여부를 떠나서 놀이 쪽에 조금 더 이렇게 체중을 실어줘야 내 삶이 좀 건강하지 않을까? 행복한 일상에 방점을 찍으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의사 선생님이시기도 하니까 선생님이시기도 하니까가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그렇죠, 의사죠. 건강에 대한 얘기 안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시간이 그래서 요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끝나요?